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상박물관의 이래입니다. 네, 오늘은 여성들이 남자에게 바라던 심리를 생물학적 신체 구조에 기반하여 진화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리 바탕으로 어떤 남자의 어떤 덕목이 남편감 만나기 안목의 핵심적인지 말해보겠습니다. 자, 어째서 한국 여자들은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좀 숨겨야 하는 마음으로 간주되는 걸까요?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주체적이지 못하다거나 남자에게 100% 의지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생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여성 혐오 사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기 자신조차 무의식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먼저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저 또한 똑같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전 어렸을 때부터 여러 여성을 만나고자 하는 고지능 고학력자, MBTI도 진취적인 것으로 유명하다고 알려진 ENTP, ENTJ 남자만 좋아했어요. 그때는 MBTI가 유행하기 전부터였는데도 저는 그런 스타일 남자만 좋아했어요. 굉장히 남성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어떤 특징이죠. 어떤 능력, 진취적인 도전 정신만을 봤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들을 만나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들었던 말은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저에게 공유하는 것을 되게 꺼려하고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런 걸 물어보는 저를 조금 안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저를 주체적이지 못한 여성으로 생각한 거죠. 뭐 일에 왜 집중을 안 하냐, 너는 친구 없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협력하고 싶지도 않고 행동으로 관심을 보이기가 귀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찮은 거죠. 왜? 자기 일이 더 중요하고 노력을 덜 들였을 때 딜이 들어오는 여자가 싫은 거죠. 그래서 저는 결혼 상대로 선택한 남자가 누구냐면 성실하고 일도 중요시 여기되 협력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은 중요한 거예요. 각자 일하는 건 중요한 거죠. 그런데 협력하는 비중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가정, 즉 여성에게 관심을 갖는 남자. 이 남자는 여성에게 관심 갖는 일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 남편은 협력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줘야 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하죠. 주체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여성에게 막 뒤집어 씌우지 않아요. 네, 결국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은 여자가 자기 일을 하고 주체적이면서 정서적으로 잘 독립되어 있을 때도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억압하면 애매한 관계들을 계속 사랑 없는 관계들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죠. 따라서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치 식욕, 생존 본능처럼요. 네, 이번에는 제도와 여성의 선호하는 남성상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네, 제가 어렸을 때는 남성 혐오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를 여러 명 만나려고 하는 남자에 대여서 그래서 제가 부들거리면서 나 결혼 안 해. 남자는 다 나빠. 이렇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모든 남자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그때 특정 부류의 남자를 좋아하지 않은 것은 일부 일처제를 긍정했기 때문입니다. 가정 하나에 책임을 다해주는 남자가 좋다라는 기준이 생겨나는 과정에 필요했던 혐오였던 것이죠. 결국 여성은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남자를 만날지. 왜냐하면 여성이 출산, 결혼을 통해서 사회에 건강한 남성상, 책임, 어떤 역할, 남성의 역할에 영향을 미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일처제에서는 남성에게 능력 플러스 가정적인 거, 이 두 가지가 대놓고 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능력, 그리고 일부 일처제에서는 가정적인 거. 제도에서 한 가정을 명시하니까. 하지만 일부 다처제에서는 남성의 능력에 어떤 호감이 몰빵될 수밖에 없어요. 왜? 제도에서 허용하니까 일부 다처를. 남자가 가정적이길 바라는 건 일찌감치 포기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최재천 교수님 채널에서도 만약 일부 다처제가 되면 여성들은 원빈의 N번째 부인이 되길 원하지 네,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여성은 사랑받는 쪽이 행복하고 남자는 사랑 주는 쪽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더 큰 행복이 오냐 하면요. 이런 주장을 전 하고 싶은데요. 여성은 왜 그런지 살펴볼게요.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가임, 출산, 양육으로 인생이 어느 정도 정해집니다. 그쵸? 여성은 생리가 시작한 뒤부터 자기 몸이 그런 이상 내가 언젠가는 아이를 낳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출산, 피를 쏟는 과정, 가임, 양육, 이 힘이 드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할 수도 있는데, 어쩌다가 할 수도 있는데, 진화심리학적으로 여성은 그때도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남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남자를 찾게 됩니다. 내가 벌이를 못하게 될 때도, 원시사회에서는 내가 음식을 구하지 못할 때에도 그때 나에게 음식을 구해줄 남성을 원한다는 거예요. 책임의식을 원한다는 거예요. 능력을 원한다는 거예요. 성실함을 원한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남자들은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런 경향이 보통 남성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능력으로 인정받는 게 어떤 남성성의 한 주축이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자들은 그렇게 진화시키는 데에, 남자들이 그렇게 진화된 데에 여성의 역할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바로 자연선택의 하위가설, 성선택설입니다. 자, 공작새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컷 공작새는 암컷에게 구애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날개를 뽐냅니다. 누가 더 아름다운지 막 날개를 펼치고 쇼를 하죠. 아름다울수록 암컷이 그 수컷의 아이를 낳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전자가 더 아름다워지겠죠. 그래서 수컷 공작새라는 종의 전체적인 유전자 풀을 결정하는 데에 여성이 내가 저 수컷의 아이를 출산하겠다라는 그 종의 어떤 기준, 생각, 선택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원래 유전적 다양성은 돌연변이로 계속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인류는 여성의 근본적 신체 특성으로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남자, 자본주의에서는 돈으로 힘을 사는 그런 사회니까 능력 있는 남자가 남성성의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주는 남자를 만나야 합니다. 자신의 재화를 기꺼이 여성과 함께 나누는 그런 남자를 만나야 합니다. 근데 물론 이거를 악용하면 안 되겠죠. 여성은 그거를 책임감 있이 써야 되고 그걸 소중히 여겨야 되고 여성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되겠죠. 둘이 대화를 기반으로서 이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여자면 다 된다 이거 아닙니다. 사치 부려서도 안 되겠죠. 결론적으로 능력만 좋은 남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그 연애 기준에서요, 결혼 기준에서요. 왜냐하면은 그 능력으로 자신만 부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유전자를 후대에 넘겨보내지 못하도록 여성들이 그런 남자와는 헤어져야 돼요. 그리고 만나지 말아야 되고 아이는 낳아서 더 안 되고 가족을 이뤄서도 안 되겠죠. 따라서 협력 능력이 있는 책임감을 가지는 여성이 사랑받기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남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고 여성이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에게는 그렇게 선택할 권리가 있죠. 유전자 풀 자체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몸이기 때문에. 만일 잘못된 남자와 결혼해 아이를 출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전자 풀에도 영향을 미치고 인류 진화에도 미세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양육하면서 아이에게도 아버지의 사고관이 아이의 내면 세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따라서 어떤 성격, 어떤 사상, 어떤 신체, 어떤 성향, 어떤 유전적 기질을 다음 세대로 넘겨보낼지는 여성들의 취향과 생각과 기준이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제 결론 몇 가지를 정리하고 사랑받는 법, 방금 전에 말씀드린 원리에 입각해서 사랑받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상을 마쳐보려고 해요. 전 6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능력과 가정적인 거, 이 두 개를 같이 봐야 됩니다. 능력이 막 부자 막 그런 거 아니고 진짜 몇십억 있고 꼭 그렇게까지 아니어도 전 성실하고 어느 이 정도 이상 벌면 된다고 생각해요. 남편감을 볼 때 능력만 보지 마세요. 가정적인 면도 보세요. 어쩌면 가정적인 면을 더 중요시 여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능력이 좋은데 돈을 집에 안 쓰고 책임 안 지는 남자도 있거든요. 자, 두 번째, 기준을 갖고 헤어지세요. 사랑 없는 관계, 능력만 쫓는 남자와는 헤어지세요. 어차피 여자한테 돈을 안 쓰고 가스라이팅만 합니다. 너는 주체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헤어지세요. 네, 세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안목을 기르세요. 내 미래가 행복할 남자, 협력 능력, 행동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책임감 있는 남자, 그게 근본적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행복을 보장합니다. 네, 네 번째, 사랑을 주기. 먼저 사랑을 주세요. 기버가 되세요. 그런 남자는 먼저 사랑을 준 여자에게 감동해서 돌려주려고 할 거고 이때 관계가 발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으려고만 생각하는 건 옳지 않아요. 먼저 줄 줄도 알고 받은 걸 되돌려 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 표현도 애정 표현도 먼저 해보세요. 저는 고백도 제가 먼저 했고 결혼도 제가 하자고 제가 말을 꺼냈어요. 구체적인 방안도 제가 말했고요. 남편이 우물쭈물 할 때도 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노력할 생각이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말을 먼저 꺼냈거든요. 다섯 번째, 중요한 거는 챙기고 나머지는 조금 포기하는 정신도 필요해요. 이미 다 된 남자는 당신을 안 만납니다. 저도 그래요. 저한테도 키 크고 잘생기고 몸 좋고 돈 많고 뭐 있고 그런 남자가 저를 왜 만날까요?
네, 이런 연구도 있어요. 사람이 결핍이 없는 남자는, 여자도 마찬가지로 결핍이 없는 남자는 연애할 확률이 낮아진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살다가 죽으시는 경우도 많고, 네, 하여튼 간에 결혼할 생각이시라면, 연애만 할 생각이 아니시라면 이미 다 된 남자는 날 안 만난다는 걸 알고 좋은 특질이 있는 남자를 알아보는, 원석을 알아보는 안목을 길러서 남자를 만나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시작해야 돼요. 저는 옛날에 키랑 어깨에 집착을 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키랑 얼굴에 집착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포기했죠. 네, 6번째, 행동 취하기. 실제로 남자를 자꾸 만나세요. 남자를 만나지 않으면 뭐 기도하고 막 배우자 기도만 한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남자를 만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세요. 여기까지 어떠셨나요? 이상박물관은 고퀄리티 여성 지식을 발행하는 채널입니다. 블로그에는 여성들을 위한 칼럼도 연재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에 방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